안녕하세요. 신축년 친환경기술연구소가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0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에 두루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이 꼭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모두들 기대하시고 우리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서 같이 한번 풀었으면 하는 생각에 최대한 빨리 좀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는 기능성 농산물 생산, 식용곤충, 환경곤충, 환경곤충 같은 동해등이나 파리 같은 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먹이 사슬을 엮어 가지고 바드새우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친환경기술연구소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농업 관련 미생물 배양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제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격려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가 2021년에 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연구소의 2021년 업무는 2020년 사과 수정 촉진 및 정부 재정을 이용한 저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포인트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게 미생물 배양기입니다. BFR 1000, 2000, 5000, 1000이나 2000, 5000 뒤에 숫자는 리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에너지를 이용한 전략형 감압 열 회수 건조기를 갖다가 한성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 전략하고 고급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라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연구소가 제일 잘하는 게 미생물 배양기니까 다양한 미생물 배양기 농업에 따른 형태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사과 재배에 대해서 원포인트의 결과 좀 안타깝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2020년도는 온도가 기온이 이상이 있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효과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조생종이나 중생종에 대한 조금 대응의 부족함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2021년도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포인트는 야간 온도가 10도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떤 약효의 전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화했기 때문에 동해가 입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극단적인 그 3, 4월 평균 해가지고 한 달 이상이 0도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꽃들도 들쑥날쑥 피었고 제일 먼저 피는 중심화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척화나 이런 주변 서부에서 해주는 꽃들로 겨우 달아가지고 사과 농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데 만약에 사과가 달리는 대로 달렸다면 사과 농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또 코로나 하면서 사과 사과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저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우리가 사과 농업이 좀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근데 2020년도 지금 장기 예보를 보니까 뭐 평균 2월 말까지는 상당히 일반적인 한 해에 대해 가지고 온도가 뭐 따뜻하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겨울을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면 뭐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상담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중심적으로 있는 이러한 온도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거기에 따른 관련된 제품들을 한번 같이 소개해가지고 어떤 그런 거로 사과 농가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과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힘을 조금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원포인트 살포 지역마다 효과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여기도 아까도 야간 온도가 10도, 실제적으로는 뭐 10도가 될 수 있는 날에 약효를 뿌리면 효과적인데, 뭐 하더라도 너무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전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 고려해가, 만약에 원래 원포인트를 사용하신다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 야간 온도가 맞을 때 조금 늦게 치시더라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생종이나 이런 데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은, 조생종, 중생종에서는 적과 효과는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포미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형 관리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제품을 대신해서 이 원포인트가 착과 촉진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과형이 그림과 같이 정형과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간 온도를 고려 조금은 늦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생종은 다른 효과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특화시킬 수 있는 시방이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씨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조직 당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포인트 사용 방법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는 개화가 한 80% 되면 1차 살포하시고, 그럼 이럴 때는 아마 4월 한 초순이나 그때 그 지역마다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걸 좀 고려하면서, 또 저하고도 사용하시면 같이 언언해 가지고 하면 이럴 때 뿌려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생종, 주로 중생종이라 조금 늦은 거, 만생종 쪽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1차 살포 후, 개화가 80% 되고 나서 1차 살포를 했다고 한다면 살포 후에 3일에서 5일 후 2차 살포를 한다. 온도, 습도를 고려해서 살포한다. 야간 온도가 낮을 때는 아니고 2차는 조금 틈이 벌어지더라도 온도가 조금 높아졌을 때 야간 온도, 예보 온도를 보면서 그럴 때 뿌려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포 분열을 도움 주기 위해서는 3월 목면 시비를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 필요한 성분들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성분들이 원자가들이 높다 보니까 이동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물질들을 피부에 약간만 있으면 그냥 피부에 효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유기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주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그 원포인트를 갖다가 뿌렸는데 저온이 계속됐다면 한 번 더 뿌려주시면 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일단 비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꼭 하시라고는 얘기는 못하겠. 저희들은 그 비용의 효과, 사용만큼의 비용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포인트가 가진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이며 가수에 필요한 영양원을 별도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포인트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에 따른 영양 관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연구소가 지금 군위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재배력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곧 나오는 대로 저희 블로그나 한번 유튜브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사용 결과는 원포인트는 착가를 촉진하는 착가 촉진제입니다. 제일 정확한 명칭은 착가 촉진을 확실하게 시켜버리니까 정부우세성이 발현됩니다. 정부우세성 발현으로 적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가를 갖다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우세성이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원포인트 효과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씨앗을 작게 하거나 씨앗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장목반에서는 이걸 특화하자 저하고 의논하고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어만 있는 사과를 여기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씨 없는 사과, 씨 없는 수박보다 더 재밌겠죠. 과일에 씨앗이 없으면 왜곡되거나 상당히 좀 과일이 좀 없어집니다. 만약에 사과라고 예를 들면 사과는 장미과니까 씨앗이 5개입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g 정도 되니까 한 10g 정도가 사과가 씨앗이 1개가 책임져야 됩니다. 요 아래 사진에 보시면 요 사진을 보면 여기 요 부분에 씨앗이 없습니다. 씨앗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씨앗이 없는 부분, 사과를 반을 짜게 됐으니까 하니까 이렇게 왜곡돼 버립니다.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 씨앗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그 부분을 못 차지하니까 이렇게 비상품성 사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원포인트를 뿌리는 사과인데 이게 보면 씨앗이 이런 경우는 거의 5개 다 없습니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작년에는 엄청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원포인트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준다. 수정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정상가를 생산할 수 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2005년도에 영암, 전남 영암, 또 경기도 화성, 송산포도, 영암선배 그럴 때 했을 때 유기액비로 가지고 저희 기능성 미생물하고 유기액비하고 해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2020년도 군위군에 있는 그 동산리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재배를 해보니까 상당히 품질도 좋고 좋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음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원포인트로 만든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비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관리해 버리니까 사과가 지금 외부에서 벌써 지금 저희들이 한 2달 놔둔 사과입니다. 상당히 그 추워질 때까지 일부러 저희들 이렇게 건조대가 말라 들어갑니다. 갈변 없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씨앗은 한 개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씨앗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도 이렇게 파내고 한 개 또는 뭐 한 2개, 3개 정도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면 이렇게 갈변 없는 사과, 부사가 갈변이 좀 있는 편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우수성의 우수성만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 받는 것은 어렵다. 바로 스토리텔링 아니면 뭔가 기능성에 우리가 MSG 국 끓일 때 MSG를 넣으면 아무래도 맛이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는 사과도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게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원포인트와 유용 미생물이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기능성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씨앗 없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지만 실제적으로 사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용 미생물과 함께 한 지가 저는 환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5년이 돼 가네요.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경험해 봤습니다. 특히 보른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의 축제 같이 했는데 요새는 사태가 이래서 보른기술센터를 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생물 우수성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미생물 세계는 저 우측에 있는 이런 미생물 클러스터 나오는 게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저게 광합성균만 좀 넣어줬더라면 얼마나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김치가 오래 보관되고 오래 하는 데는 보면 꼭 광합성균이 자연계도 많으니까 딸려 들어와가지고 광합성을 하면서 이러한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효과들이 나옵니다. 미생물 하면 이래 보면 제가 원흉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농가들이 미생물 타러 가고 요새는 돈 받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게 제가 제일 일하면서 제일 실수한 겁니다. 미생물은 처음 쓸 때는 진짜 남이 미쳤다 할 정도로 많이 쓰셔야 됩니다. 토양에 우리 미생물이 우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놓치고 나눠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오분 동상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남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부었지만 그 부은 것만큼의 비용에 비해 가지고 사과 농사가 잘 된 거로 본다면 그런데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맞춰주면 내년에는 우리가 원래 사용량의 거의 반 정도만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한 주까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은 미생물은 1년에 한 1000평에 한 대략 한 10톤 정도 사용한다. 사과밭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 10톤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5톤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래도 그 밭은
우점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생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간이 우점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만드는 제품이 어떠냐.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하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 같이 어울려 같이 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증명을 옆에 하단 사진에, 우측 하단 사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수 농장에서 이렇게 쭉 저희들은 막 부분 사과를 이렇게 다 찍어 보니까 여기 사과 중간에 부사를 중간중간 찍었던 건데 아마 여기 9월 중순쯤 사진일 거예요. 그 뒤에 나갔는 게 부사가 평균 16에서 17%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BRF 그 바이오리액타 파이버그라스라는 말이고요. BRF는 그다음 X는 뭐 이제 1000, 2000, 3000, 5000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5분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면서 이렇게 사과가 부사가 9월 중순쯤 저런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용미생물 발효장치 BRF-X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용미생물 초기에 충분하게 사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량 사용을 미생물 생물과 그게 먹이만 있다면 정식되겠죠. 그 정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농사짓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는 충분하게 사용한다. 제일 팁이 오늘 뭐 어떤 이야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원래는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대충 한 번 더 가고 한 3년 차부터는 거의 미생물을 반만 사용하셔도 그 뭐든지 비료 뭐 가지했던 거 이런 것도 바닥에 놔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트랙터 같은 게 다니면서 밟아주면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미생물들이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그게 영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의 우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필요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이용하면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갖다가 용해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퇴비를 뿌려주면 첫 해는 한 30%, 둘째 해부터는 한 반 정도만 해도 아주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발효를 이용해가 흡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효과. 발효하는 미생물하고 같이 유기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서 발효시켜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적과했던 그런 거, 그거 믹서로 갈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우리가 바르는 최고의 농산물을, 과일을, 사과를, 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이용 흡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는 발효라는 효소나 이런 거를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바뀌면서 그럴 때 성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양 시비보다 액비가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희들 파워엑스라 하는 걸 갖다가 물속에 넣어가지고 발효할 때 같이 발효해 주십시오. 그럼 일부라도 유기산 때문에 넣어가지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면 갈변이 안 온다든지 아니면 사과가 단단해진다든지 보통 벼농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하게 그런 효과들이 나고 있습니다. 발효를 이용 흡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액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다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양 시비보다 액비가 효과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면 식물이 있겠죠, 그죠? 식물이 우리가 하고 보면 잔여 이제
그 식물을 가지고 뭐 믹서나 이런 거를 가서 분해해 가지고 아니면 퇴비장에 놔둘 때 미생물을 갖다가 넣어주면 미생물이 이걸 하기에 호기성 미생물들은 큰 거를 잘 처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서지면 이제 뭐 그 세포 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1차는 될 겁니다. 호기성 균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기성균들이 얘가 아주 미세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미노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금 미생물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된 액비를 주면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흡수 상태로 만들어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영양 시비보다 뭐 화학비를 뿌려주는 것보다는 액비, 화학비를 뿌려줄 때도 미생물 배양할 때 같이 넣어가 해주시면 거기에 보면 수용성 성분들이 있는 걸 갖다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죠? 식물이라는 우리 이제 프렌트가 있겠죠, 그죠? 식물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추를 땄다든지 뭐 하면 나머지 잔재, 식물 잔재를 저희들은 뭐 믹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버립니다. 절단기 같은 걸 해가지고 막 좀 조직을 큰 덩어리를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미생물을 넣어줘가지고 또 CN율 마차가 당밀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게 해가 세포까지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럼 세포가 분해되었을 때도 이제 있는 특히 제가 사용하는 유형 미생물 같은 경우는 현기성균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결론적으로는 아미노산 형태가 돼야만 아주 낮은 결합 단위의 아미노산이 돼야만 식물들이 흡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흡수가 가능할 수 있을 때 다시금 식물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바로 그 미생물 배양기를 이용한 BRF-X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하고 작년에 했던 일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번 더 좀 잘 해봅시다 라고 개념에서 이게 신년 인사 겸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시 이런 일을 갖다가 하는 걸 아마 그 군위군 북해면 동산리에 저희들이 장목반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면 서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BRF 초기형에서 있는 몰드를 초기형에서 바꾸어서 제대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해가 좋은 효과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원래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중계해 드릴 수 있는 저도 좀 구독자가 저는 많은 구독자도 필요 없습니다. 1000명 정도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